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역대급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 양강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현재 대선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20대 대선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선 변수로 꼽혔던 첫 번째 TV 토론까지 이제 끝나고 난 상황인데 의원님은 현재 대선 전국 상황, 그 양강 후보 간의 그 격차가 혼전 양상이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쪽이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현재 그 대선 전국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바라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고 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점심 때도 식당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 되더라도 걱정이다. 이게 한 단어 정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대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큰데 네. 누가 되더라도 걱정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상에서는 뭐 오차범위 내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유권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보면 그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쯤이었나요? 시대전환이 김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함께 왔는데요. 지금도 지지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결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말이죠. 네. 저 이혼하지 않았고요. 김동연 후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내세웠던 명분이 정치 세력 교체였습니다. 이 당 저당 다 돼도 세력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저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신생정당 시대전환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같은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을 만나서 참 반가웠고요. 그분이 대선을 출마하신다 그렇게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했었고요. 여러 가지 함께한 시간이 꽤 있었지만 지난 12월 초에 이제 실무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려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또 시대전환의 새로운 여정을 가기 위해서 마침 이번 종로 보궐선거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식대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실무진은 빠져나왔죠. 이제는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대전환 측에서 종로구, 지역구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 양자 토론 이후에 그때 이제 토론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연대설도 나오고 있고 또 김동연 후보가 또 종로 지역구에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대설과 출마설 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출마설은 이제 뭐 예비 후보 등록이 13일, 14일 이번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나면 이제 팩트가 되겠죠.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아니라 저희가 공천한 후보는 김도연이라는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 후보 공천하실 거 했고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연대설은 뭐 제가 끝까지 보기에는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뭐 정치라는 게 팩트가 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긴 하죠. 네. 일단은 김동연 후보의 완주를 좀 높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차선이 무엇일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네. 네, 이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막판 변수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치라는 언어가 시간이 바뀌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상징했던 제3지대입니다. 네. 저도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인데 윤석열 후보는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뭐 하면 통 크게 하겠다. 뭐
뭐 교황 뽑듯이 막 들어가서 그냥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고요. 뭐 하든 안 하든 그쪽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정말 단일화를 통해서 가면 저는 이제 제3지대 이퀄 안철수라는 공식은 이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 4월 작년이죠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토론을 제안하면서 제3지대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네. 제가 놀랍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제3지대 상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라 음. 뭐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하루가 달리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점점 하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열일 제쳐놓고 단일화 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난달 쇄신 카드를 꺼냈고 86세대 용퇴론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상태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무난히 진다. 86 용퇴론 유효 기간이 설 전까지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 기간이 이제 이미 끝나고 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상황 또 행보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그 노력,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이 아니어서 민주당의 후수 두기 애매합니다만 네. 8.1 용퇴설을 제가 제안한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세게 높였고 실은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을 제안한 건 아니고 세력으로서 586 이제는 686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네. 386에서 시작해서 이제 686까지 오셨는데 네. 역사가 맡긴 숙제를 다 푸셨고 더 이상 풀 숙제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으로 돌아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유례 없는 높은 지지율과 함께 또 사상 유례 없는 정권 교체율이 종존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도덕성도 아니고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도덕성도 아니고 행정 능력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독주, 혼자 뛰지 않을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이는 내로남불과 독선, 독주. 그러니까 국회에 170석을 얻어서 혼자 다 했다, 원하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담감. 저는 중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네. 좋은데 독주할 것 같아.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상태로는 무난하게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네. 후보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독주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점 또 리스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거대 양당 후보들 리스크 배우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김건희 녹취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좋건 나쁘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만큼 투명 원황에서 뛰어노는 물고기 같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 녹취록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스러운 상상을 하게 했고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 실제로 네. 보여줬죠. 둘 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인 제 딸이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제 아내가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봤을 때 우리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 해인데 시대 전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 계획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의원님의 개인적인 올해 목표 어떤 건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당장은 정치 세력 교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 플랜카드를 걸었는데요. 처음에 제안했던 문구가 2032년 집권 정당 시대 전환입니다. 네, 10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집권한 정당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떴다방처럼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또 선거 치고 지면 없어지고. 저는 지금부터 10년을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한 새로운 담론, 2032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사람과 기계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소위 좌우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윗동네 아랫동네만 남았을 뿐이지 오른쪽 왼쪽이 이제 없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간극은 어떻게 좁히면 될까? 이런 2032년 우리 사회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요. 또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시대 전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선수라 그러죠, 정치권에서. 네. 발굴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80일 며칠 뒤에 바로 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많은 지역에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보지 못했던 시대 전환 후보들을 보실 테니까요. 그때 유권자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기다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네. 시대의 전환의 행보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20대 대선 판세와 막판 변수에 대해서 시대의 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